예,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저는 공정성을 마치 정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이 특위 이름이 뭐냐면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 공약, 여야가 공이 박근혜 후보 시절에, 지금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실질적인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마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파성에 대한 논의로 이것을 굉장히 무효하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소위에서 여당 의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3일에 한 번씩 지금 천막의 뜨거운 떼역볕에서 농성을 하면서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청막 농성을 해도 꼬박꼬박 국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실하게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하려다가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 이 질의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에서 지배구조 개선하려고 하는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EBS 이사회 등등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다수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제도에 있어서는 특별다수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되돌이켜 보십시오. 예전에 그 유신 독재 시절에 방송이 장악되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새도 전두환 대통령은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군요. 전 대통령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최초로 우리가 민주적 정권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렇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이 방송이 이 권력의 독점 시대를 끝내고 공정하게 보도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최초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강원영 목사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 했던 그 교수 출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바로 최측근, 성함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예? 예, 최시중 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직전에 사선위원이시고 또 특보 맞죠? 예. 최측근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이경재 전 의원을 또 위원장으로 임명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좀 더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의 공정성은 필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주의 기반하에 여야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입법부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여야가 맞대서. 만약에 지난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했을 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아마 직권상정을 통해서 또 국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화로 풀자, 타협으로 풀자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18대 때 통과를 했고, 바로 지난했지만 몇 개월에 그래도 타협과 논의와 국회 입법부 안에서의 그런 그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방송 공정성을 그래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상을 확보한 채로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 어느 정권이 가든지 간에 이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권력의 그 독점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진행된다면은 우리가 이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에 꽃을 피운다고 봅니다. 이 흥미성 부분은 공익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다수제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특별다수제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아까 그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 정파적인 거랑 이렇게 좀 혼돈해서 치환시켜서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인 입장이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거를 뭔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 특별 다수제의 그 유용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특별 다수제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 선임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별다수제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 지원과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황 교수님께서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작금의 문제가 집권당의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해서 사실상 100%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 정치적인 편향성, 보도의 편향성, 거기다가 보도의 건수에 있어서도 너무나 현격한 이 중립성 내지는 객관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서는 고도의 중립성 그리고 매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특별 다수결제를 지금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의 정신 그리고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 적응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사와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 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또 법안도 낸 상황으로 있고 지금 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좋은 법안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 논의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어떤 한 의원님께서 여당 의원님께서 국영방송 KBS는 뭐 KBS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어떻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어차피 이게 정권의 이 나팔수가 되더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여당 의원안이 남경필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의원안은 여당과 관계없는 법이다. 그거는 한 개인의 의원의 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차에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의원께서 이 법안도 운운하시면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더라도 결국은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의 좀 확실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구조 개선, 지배 구조 개선 소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황 교수님한테 입법부의 공적인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특별 다수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서술을 했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공영방송이 이런 형태를 보인다. 지금 예를 들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분에 대해서 방송 3사 보도량을 지금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번 모니터링을 했는데 KBS가 16.5건, MBC 13건, SBS 20건입니다. 단신 보도는 0.5건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서는 이 국정원에 지금 개입 여론 조작 관여한 특정 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19일에 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고 이틀 후인 21일에 이 보도되면서 그것도 맨 후반부 꼭지로 다뤄졌어요.
의원님, 이게 방송이라, 예.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예, 질문만, 지금 방송이,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요. 마지막 거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정치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 공정성 이것만이 공익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잠깐만요. 예. 예. 그 마이크 넣어드릴 테니까 1분 내에 끝내시죠. 예. 마이크 넣어드릴 테 지금, 예. 1분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아까 이제 국정원 보도의 여러 가지 그 보도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그 공정하지 못한 예를 들면 좀 그야말로 그 아주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제 그 헌법 정신이라든지 입법부의 정신에 법의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그래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에 따라서 그 다수결제를 도입한 특별 다수결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꼭 그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나는 국회 탈정치화 현상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국회가 있다고. 자, 그럼 뭐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정치화라는 게 제 얘기는 저 모든 담론을 정치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하지 말자는 것이지 국회에서의 대표성에 의한 선출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는 지금은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고요. 방송의 공정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공수린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수신료 문제 뭐 이런 걸로 자꾸 이제 그 논의가 또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신료 부분은요, 공영방송의 수신료 부분은 이게 지금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린이 마치 입법부의 권한을 갖다가, 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폄훼하는 그런 자꾸 대안을 가지고 이 논의를 갖다가, 되풀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